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것도 자기 자아의 일부분인데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하다가 또 누가 목소리에 꼬투리를 잡고 내가 말하는 거에 또 꼬투리를 잡으면 거기에 또 휘청거리고 나는 이 목소리가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닌가? 이상한가? 뭐 여러 가지 의심 때문에라도 계속 목소리를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성대라는 건 예민한 건데 이걸 자기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데서 가장 빨리 변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예를 네. 들어 우리가 연기를 할 때도 제일 표현을 잘 해내야 되는 게 호흡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긴장을 했으면 사람이 호흡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호흡부터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연기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이게 훈련을 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에 따라서 가장 예민하게 빨리 바뀌는 게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전제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는 뭐 이것도 해본다 저것도 해본다 했는데 전혀 지금 절차나 순서 없이 좀 뒤죽박죽인 그런 상태에다가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를 제가 알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문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스타트 지점이 도대체 뭔지 어딘지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타인의 의견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이시는 편이고 그런 걸로 자아가 좀 흔들릴 정도로 조금 약하다. 예, 성격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자꾸 그러다 보면 힘들잖아요. 자기가 힘들고, 그게 이제 성격적인 거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성적으로도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얘기로 개인 기준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내 목소리를 결국은 내가 몰랐구나. 예, 이건 거예요. 신기하다, 그쵸? 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장점도 못 말하고 단점도 못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이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투두리스트들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 놓은 것들이 남의 평가에 의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이런 장점이 있어. 이걸 어떻게 더 좋게 만들지? 아, 내가 참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단점이야. 아,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런 계획성보다 남들이 본인한테 막 쏘았던 그 화살을 정리하느라 바빠요. 네. 음, 되게 다르죠. 네. 음. 연축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아, 예. 예. 대부분 그 말을 하는 거를 또 좋아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안에 말할 거리라든지 얘기하고 싶은 게 엄청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말을 잘한다는 말을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세요. 보니까 그거에 또 이제 충족을 시켜주느냐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예. 뭔가 이 타이밍에는 이런 말을 해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임팩트를 줘야겠다.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보세요. 옛날에는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남을 네. 충족시키는 것까지 계산이 되면서까지 말을 할 수 있는 레벨이었는데 네. 언제부터 내가 말이란 거에 대해서 공포심이 생기고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네. 말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목소리가 문제가 생긴 거지 목소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호흡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음성이 안 좋아지고 이런 전례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일단은 과거가 있어. 말을 잘하고 본인 스스로한테도 아 그래 내가 말을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왜 무너져 내리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꼭 필요한 거는 민감해지셔야 되는데 네. 여론에 민감하시고 사실에 덜 민감하신 것 같아요. 여론에만 사람이 민감하면 어떡해요? 사실에 충실해야지. 네. 네.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세요. 여론에 많이 흔들리시는 스타일. 음. 그러면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스타일. 그래서 아무튼 저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나요? 부럽네요. 부러운 목소리다? 왜요? 그걸 찾아보세요. 왜 부러운데요? 왜?
일단 목소리 잘 쓰는 사람들 부러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잘 쓴다? 목소리를 잘 쓰는 게 뭔데요, 그러면? 목소리 쓸 때 그 불편함이 없는 거? 본인이 시옷, 치읓, 지읒, 히읗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발음 남들에 비해서 안 되시는 편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봐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예요. 딴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좀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이해하거든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러워요. 편하실 것 같아요 했는데 저 말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그래요? 이 왠지 말씀드릴까요? 저도 편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도가 이렇게 실제로 만져지거든요. 입 안으로. 네. 소리 들리죠? 10년째래요. 이거 있는 대로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놔두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만져지고 습관적으로 제가 알게 모르게 만지는 습관도 생겨버려가지고 입안에 항상 그게 있으니까 건드리게 되잖아요. 네, 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만질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이제 붓는 거예요. 편도염 부으면 전체 다 열나는 거 아시죠? 이런데 매일매일 거의 열감이 자주 찾아오고 그걸 막 얼음을 먹으면서 식히지 않으면은 그 열감 때문에 항상 목이 붓고 뜨겁고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은 인후 쪽으로도 넘어가서 인후염으로 여기 밑에 막 방울방울 염증 이렇게 크게 생기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여기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막 인후염이 생겨요. 저는 그걸 주기적으로 엄청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목에 통증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염증인데. 염증은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식도염 있는 분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후천적으로 이게 편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뭐 언젠가 조금 더 불편해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아무도 제 이런 사연을 모르죠.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얼음물로 식혀주고 그리고 발성적으로도 조금 더 내가 유리하게 발성을 한다든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남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말하고 노래하기 힘든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유리한 발성을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뿐이지 남들에 비해서 조건이 되게 안 좋아요. 너는 그러니까 금수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저한테 사람들이. 당신은 타고났잖아 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10년 동안 이런 저만의 고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노래해도 2, 3시간 하루에 노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편도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한 1시간 노래를 해도 얼굴 전체가 막 열덩어리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또 좀 쉬어줘야 되고 노래는 매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고충이 있잖아요 지금. 열나고 이러면 또 노래하기도 싫어요. 힘들거든요. 그 열감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좋은 열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목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열이 굉장히 기분 나쁜 열감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염증을 얘기를 했고 이럴 때 저도 느끼는 게 시옷이랑 히읗이랑 치읓이랑 지읒이랑 발음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팠던 적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 기간에 원래 이렇게 시옷이랑 히읗이랑 이런 발음들이 원래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좀 밀어내야 되는 발음인데 밀어내지 않으면 다 먹어버리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거의 바로 캐치를 한 게 리을 발음이 좀 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같이 가요. 리을, 시옷, 히읗, 지읒, 치읓. 이게 1번, 2번, 3번 뭐가 제일 심하다 이게 다를 뿐이지 보통 이제 성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다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지금은 심한 편 아니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전혀 그 발음 안 되는 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 발음이 어렵다. 저도 뭐가 안 좋을 때 그 발음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 저 막 동영상 녹화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실수 많이 해서 여러 번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목에 열감이 있고 좀 내가 말하기 불편하고 성대가 캑캑거리는 느낌이 있고 이럴 때는 그 발음이 다 안 되는데 그 시기가 좀 꽤 있었고 그 느낌이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계속 나랑 같이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은 이미 발음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고 평균적인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막 안 되시는 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가진 트라우마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필요해요. 이런 근육 스트레칭이라든지 근육 이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밸런스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케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켜보세요. 그걸 진짜 열심히 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트라우마 다 깼죠? 발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일 센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우리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럴까봐의 걱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계속 이제 훈련하면서 좀 매끄럽게 가다듬기만 하면 되는 정도거든요. 예,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은 처음에 조근조근 너무 말씀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또 들었을 때 목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은 목소리가 자꾸 높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것 또한 틀렸어요. 높은 목소리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꾸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해보려는 것 자체부터가 몸에 부담을 주고 목소리를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높은 소리 절대 아니거든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왜 왔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본인의 스타일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 한 뭐 10초 지났나? 막 한 10초 그 금방 딱 지났는데부터 막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급해지기 시작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막 내용을 만들어내느라 바쁘신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말을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말부터 꺼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그거 정말 이해해요. 사람 가르치는 입장이고 앞에 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어서 좀 해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은 우리 직업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이건 직업병이니까 그래 좀 내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요 정도로 좀 가볍게 마음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좀 이렇게 유연하게 얘기하는 거, 본인이 이제 꿈꾸시는 좀 편안한 느낌과 이런 느낌을 아예 이미지 세팅을 해버리는 그런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방법들을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나쁜 스타일이 아니에요. 봐요. 지금도 계속 의심하잖아요. 너무 안 좋은 말만 많이 들으셔가지고 찌들리셔가지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죠. 단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봐요. 계속 의심이잖아요. 계속 자기에 대한 의심,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는 그 마인드. 또 저 사람들에게서 내가 또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고 이것까지 계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나잖아요. 내가 편한 게 먼저잖아요. 내가 편한 게 먼저잖아요. 근데 결국 남을 맞추려고 하다가 굳어지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똑똑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헛똑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남을 맞춰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뭘 그렇게까지 남한테 뭘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거잖아요. 내가 편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 실수하는 거 그거 뭐 어때서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구글에서 뭐 틀어놓고서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내가 하겠다는데 그냥 완벽하고 싶은 본인의 그 마음이에요.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 근데 원래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긴장도가 높아요. 저도 남들에 비해서 흥분도나 긴장도가 안 떨리게 보이는 것 뿐이지 저는 남들에 비해서 긴장도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요. 저는 공연하는 날에 무조건 설사병이 나요. 네,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남들은 막 고기 빵빵하게 먹고 빵빵하게 소리 내는데 저는 그냥 깡으로 부르는 거예요. 빈속에. 네. 먹어도 아예 뭐 들어가지도 않고 먹으면 다 화장실 가버리니까. 다 그렇게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내가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죠. 내가 그게 너무 두려워서 노래 무서워 이렇게 되면 노래 못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내가 그런 성향인 걸 인정하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만 케어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그날에 좀 덜 먹는다든지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환경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너져 내려버리면은 그냥 공황장애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딴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이 심리가 모이고 커지면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저 공황장애 그 심리 어떤 건지 알거든요. 저도 그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뇌가 그렇게 예민하게 태어난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예민한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뇌구조도 타고났고 IQ도 높고 지능적으로도 뛰어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보고 사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더 예민한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데 그게 보다 더 씨 같은 경우는 음성 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놀랍네요. 그러니까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거예요. 15분 훈련을 하고 뭐 4번 했는데도 나아지는 이유가 병원에서도 이 얘기 안 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내공이 엄청 세요. 사람을 워낙 많이 만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내공이 진짜 만렙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풀어 헤칠 거예요. 좀 이렇게 까발리다시피 하면서 좀 신랄하게 보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나쁘지 않아. 나쁜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 내 심리에 대해서 막 찌뿌둥하게 아직까지 막 깔려있는 그런 것들을 다 청소를 하면서 발성 연습을 해야지 좋아지세요. 아니면은 발성 연습만 하는 거는 그냥 그 뻑뻑뻑뻑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게 왔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시작점이 어딘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아 내가 다음 주에는 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픈 기억이라든지 내가 막 묻고 싶어가지고 막 음침한데 쌓아뒀던 그런 거라도 한번 딱 꺼내고 나면은 굉장히 이게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거 찾느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빨리 얘기를 안 한다거나 본인의 그런 뭐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교정하려고 해도 6개월 이상 뭐 8개월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 7, 8개월 돼서 이제 좀 낯이 익어가지고 막 편해져가지고 자기 얘기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풀어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시작은 분명히 뭔가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압박감을 느껴서 갑자기 어렸을 때는 말 잘하다가 갑자기 말이 안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어증처럼 뭔가의 충격이 강한 것이 있었어요. 그 충격 지점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좀 털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숨의 여유를 찾아야 돼요. 다음 주에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할 거거든요. 본인한테 그게 제일 필요해요.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호흡을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딴 데 가면 막 매뉴얼대로 가르치죠. 오늘은 복식 호흡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호흡의 패턴 연습이 제일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격이요. 달리시는 성격이잖아요. 뭐에 딱 꽂히면. 네. 그러니까요. 일도 그렇게 하다가 몸이 좀 많이 힘들어지신 거잖아요. 네. 발성도 똑같아요. 목소리 쓰는 거나 말하는 스타일에서 성격이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달리시다가 무조건 딱 스탑을 시키고 한번 쉴게요. 이거를 스스로한테 안 주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드신 거란 말이에요. 탁탁 걸리는 느낌 있다고 하셨죠. 이거는 여기서도 오는 거예요. 당연히 밥을 한 숟갈 먹었는데 한 20kg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날 녹초죠.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숨이 들어온 만큼 적정선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숨을 채우고 또 적정선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호흡 양이랑 그러니까 밥 먹는 양이랑 쓰는 에너지랑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 성격에서 오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숨 훈련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끊고 어떤 숨의 패턴을 갖고 갈 거냐를 이제 이해하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 이거부터 들어갈게요.